지금까지 이 정부 들어와서 3년 반을 기다렸는데, 물가는 잡힐 줄 알았는데, 부동산 가격 안정될 줄 알았는데, 이 정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내세웠던 게 그것이죠. 부동산 가격을 현실화하겠다, 낮추겠다, 안정시키겠다 했는데, 최근 기사 보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의 전세는 74주, 75주째 상승하고 있다.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죠. 근데 그 대책 이후에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계속적으로 배신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기대가, 거기에 대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었던 것 같고, 너무나 기다려달라, 정부에서 기다려라, 그때 가서 살아, 떨어지면 살아 했던 벌써 4년 가까이가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에 집을 사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산 분들에 대한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우울감을 넘어서 분노까지 지금 엄청나게 화병 나서 드러눕는다 그러죠. 그런 감정들이 지금 우리 이런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완전 양분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주변에 보니까 부산에 어디는 1억이 올랐네, 울산은 몇천만 원이 올랐네, 대구 어디도 억이 올랐네, 지방 어디 곳곳에 있잖아요. 지금 세종시는 말할 것도 없고, 대전 저쪽에 전라도, 전부 다 충청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지금 무주택자들의 제가 볼 때 기대는 이미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없어졌고, 희망이 끈을 놓은 지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안타깝지만 오래된 것 같고, 근데 앞으로가 더 문제죠. 입주가 특히 부족한 지역이 있죠. 앞으로 2021, 2022, 23년도에 그런 입주가 부족한 지역들의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이제 집값이 오르면, 예전에 그렇습니다. 집값 오르면 그 집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집 가진 그 사람들은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나는 집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임대를 사시는 분들은 집값 저렇게 고공행진하는 것만 보면, 집값 언젠가 또 떨어지면 저 사람들 완전 망할 거야. 깡통 전세가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완전 하우스푸어가 될 거야 라고만 생각했던 문제가, 최근 1년간의 몇 달 전의 상황을 보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집값이 오르면 그들만의 문제지만 전세가가 오르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제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전세가가 오르면 지금 임대차 3법 통과되고, 최근에 이런 계속적으로 다주택자를 옥죄는 이런 민간 임대 공급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규제 대책 때문에 매물을 다 이렇게 다 옥죄버렸죠. 옥죄버리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규로 전세 살려고 온 사람들은 물건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이렇게 완전히 불균형이 있는 곳에서는 전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이거는 임대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문제도 같이 이제 완전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인생에 그런 완전 운명이 걸려있다는 거죠. 전세가 몇천만 원 올라보십시오. 이게 말이 몇천만 원이지. 이거 직장인이 1년, 2년 내가 적금 모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 몇천만 원 어떻게 충당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전세 물량이 많고 계속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성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냥 회사 출근하고 애들 보내고 학교 보내고 마트 가서 장 보고,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만큼 전세가가 오른다면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돈 벌어가지고 전세값 충당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전세가 엄청나게 불장이라 그러죠. 전세가 오르고 전세 씨가 말랐고, 씨가 마른 만큼 전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보면 그런 지역들이 지금 지방 서울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 곳곳에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모든 지역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은, 그 지역은 더더군다나 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간 전세금이, 나 집 이사 가고 싶은데 마땅히 내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왜? 다 올랐기 때문인 거죠. 이제야 전세 사는 사람도 있죠. 이제야 내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미 늦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늦었고, 내 집 마련 하지 않았던 그 후폭풍을 그때 당시에 몰랐던 거죠. 집값 고공행진하고 여러 가지 규제 대책 나오고 임대차 3법 마지막에 통과되면서 나에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나에게 너무 좋았던 정책이었고, 임대인의 권리를 4년이나 더 보장, 2년 플러스 2, 2 플러스 2니까 안정적으로 전세금을 보장하는 거야. 좋아. 집값 올라가는 거 임대인 욕하고 다주택자 욕하고, 그래 저들 욕하면 되지. 정신승리 욕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차례인 거죠. 내 차례. 이렇게 실생활에 영향이 많고, 전세값 올려달라, 주변 시세 보니까 억억 올랐고, 언제 저렇게 올랐어?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저렇게 대단한데, 내가 지금 사는 거 보니까 이 아파트 별로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전세가 올랐다 그러지? 안 되겠다, 더러웠어, 딴 데 이사 가야지. 찾아보니까 딴 데 더 올랐습니다. 물량도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데 이사 가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2년 뒤에 또 집값 떨어지면 그때 가가지고 그때 가서 사지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될 것인가? 5만 가지 지금 경우의 수가 많은데 선택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2년 뒤에 우스갯소리지만 집값이 혹시라도 조정이 된다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집을 살 수 있을까? 못 살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왜?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가격 조금 조정됐다고 지금 샀는데 더 떨어지면 내만 손해 아닌가? 더 기다리자. 더 떨어질 수 있어. 인간은 절대적으로 손해보기를 싫어한다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학습 능력이 우리가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근데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또다시 계속적으로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했던 실수를 잊어버리고 계속적으로 했던 실수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 관심 없다가 나와는 아예 딴 세상이야. 뭐 집값 오른 거 나 몰라. 나는 뭐 재산세도 안 내고 나는 보유세도 안 내고 나는 뭐 종부세도 안 내고 나 그냥 임차로 살 거야. 전세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전세가 오르니까 와 이제야 내가 뭔가 잘못 선택을 한 것인가? 왜 전세가 오르지? 그 원인조차도 지금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번 정부에 처음에 말했습니다. 전세가 그때 얼마 전에 그 전세 공급 대책 나왔을 때 전세가 폭등의 원인에 가장 첫 번째 큰 걸실로 나왔던 것이 세계적인 저금리의 영향이라고 나왔던 거죠. 정부 정책이 뭔가 잘못되었고 뭐 공급 뭐 이렇게 뭐 부조와 공급의 불균형이 문제라는 얘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최초에 정부는 공급은 충분하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전세가가 폭등하니까 이제서야 전세 공급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아파트 물량을 계속적으로 뭐 좋은 위치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늦었죠. 이미 인허가가 3, 4년 전에 돼야지만 건설해가지고 지금 입주가 하는데 지금 당장 말입니다. 지금 당장 2021년, 2022년 지금 당장 정말 핵심 위치에 있는 그런 필요한 수급에 대해서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뭐 아파트는 별로 없고 빌라, 다세대, 원룸 이런 거 다시 리모델링 한다거나 처음에 요즘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호텔 개조해가지고 뭐 너희들 들어가라 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냥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지금 뭐냐면 1인 2인 가구들 있죠. 그분들이 호텔 들어가서 오피스 개조해서 들어가서 원룸 오피스텔 들어가서 개조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의 수요 그분들의 수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아파트 어떻습니까? 가족 단위에 3, 4인 대부분 그때 뭐 20평대, 30평대 거기 아파트 물량이 없어가지고 전세가 오르는 것이지. 저도 지금 원룸 운영하고 있지만 원룸의 월세가 막 지금 막 갑자기 막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공급은 많은데 막 가격이 폭등한다거나 원룸 전세 막 투룸 전세가 지금 막 공급이 부족해서 막 그 전세가가 폭등한다 이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뭔가 지금 자꾸 헛발질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와 11만 몇천 가구고 전부 다 저기 아파트 가구로 와 전세 공급 때문에 가격 떨어지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실상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천, 3천 세대밖에 서울 수도권에는 아파트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다 그냥 뭐 아주 소형 주택 아니면 뭐 다세대 빌라 원룸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런 저금리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올해부터 갑자기 이게 막 세계적인 저금리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벌써 수년 전부터 저금리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막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여러분들 과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계속적으로 정부 믿고 무주택 기간을 계속적으로 내가 했었는데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좀 이게 좀 냉정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있죠. 만약에 뭐 내가 지금 전세금 포함해가지고 내가 지금 통장에 있는 현금 이 현금 가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내가 지금 해지를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뭔가 액션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지금까지 이제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하다못해 공인중개사 소장님 정말 부모님 돈 많으신 부모님 제외하고입니다. 일반적인 부모님 또는 뭐 저 같은 뭐 부동산 유튜버 뭐 블로거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한다거나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알려준다거나 절대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없고요.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뭐 어떻게 내가 해가지고 몇 년 뒤에 최소 내가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대출 어떻게 가지고 내가 어디 지역에 구축 아파트를 미리 뭐 전세 껴두고 산다거나 아니면 핵심 위치에 뭐 내가 분양을 해본다거나 뭐 처리한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지금이라도 구축 아파트 내가 들어서 산다거나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떤 회사의 한 프로젝트를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다 가이드라인 잡죠. 그 기획서에 보면 뭐 날짜별로 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획서 세우고 뭐 현장 조사하고 뭐 해가지고 뭐 상품 조사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내놓는 이런 계획을 일가 회사의 하나의 프로젝트에서도 그렇게 잡는데 우리 가족 인생입니다. 우리 가족, 내 인생,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 계획이 없다?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냉정하게 오늘 제가 그냥 쭉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정부 한쪽만 믿고 너무나 국토개발 교통부의 모든 정책이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주택자를 위해서 모든 정책을 다 좋은 걸 해줄 거야라고 너무나 한쪽 편향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많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우리 3년 반, 4년 반 기다렸는데도 집값이 너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지금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내가 지금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내가 전세를 조금 더 기다리다가 뭐 3기 신도시를 청약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떨어질 거야. 그때 가서 살 거라고 하면 절대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확률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어 사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